적극적으로 일하고, 적극적으로 행동하고, 적극적으로 출근하고, 적극적으로 녹화하는 적극햄! 그런 제가 아주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갖고 왔는데요. 우리 장병 여러분, 훈련하고 바로 쉴 수 없을 때 너무 찝찝하셨죠? 그래서 저 햄이 선이 없는 블루투스 샤워기를 1인 1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 와! 블루투스 샤워기라는 게 있나요? 안 되면 되게 알아.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걸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가. 죄송합니다. 지난 9월 6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. 이게 뭐냐 하면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달성한 우수사례들을 발굴하고 국방부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개최된 대회랍니다.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심사 기준 역시 정책의 국민 체감도, 담당자의 적극성, 창의성, 전문성,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심사하는데요. 이 중 국민 체감도에 대한 배점을 가장 크게 두고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올해 제출되어 심사에 오른 우수 사례들은 총 62건. 국방부 내부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요, 국방부 장관 표창 및 100만 원 내외의 상금이 있고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. 1등에서 3등까지 수상하게 되면 국방부 대표과제로 본부처 경진대회 출품 자격이 주어지는데요.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대통령상 또는 국무총리상을 받을 수 있고 300만 원 내외의 상금과 더불어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.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방부 장관 표창에 영예를 안게 된 사례는 무려 6가지인데요. 그중 우수 사례로 선발된 4건 먼저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,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. 국방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연간 30일 이내 소집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실시했는데요. 운영 결과 전투 투입 시간이 110시간에서 78시간으로 감소하고 전투 준비태세 수준은 63%에서 76%로 향상되는 등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30일이라는 기간이 전문성을 발휘하기엔 너무 짧았던 거죠.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법령을 개정하여 올해 3월부터 180일 이내에 근무할 수 있는 장기 비상근 복무자를 선발했답니다. 다음으로 두 번째,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보건안전관리 비용 계산 기준 정립 및 시행.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거 다들 아시죠? 정부에서는 기관이 제3자에게 보급, 용역, 위탁 등을 할 때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지시했지만 제일 중요한 안전보건관리 비용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. 외부 정비 용역 소요가 많은 해군에서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그 기준을 정립했다는데요. 현재 정비 관련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0.67%를, 용역 관련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0.79%를 보건 안전관리 비용으로 책정하도록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했답니다. 향후에는 이 비율을 1% 그 이상까지도 끌어올릴 계획이랍니다. 세 번째는 국내 교정시설 최초 호흡 감지 센서 도입. 교도관들의 큰 업무 스트레스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수용자의 자살, 가해 등 긴급사고 발생이라고 하는데요. 국군 교도소에서는 레이더 센서를 활용해 호흡을 감지하고 생체 리듬을 분석하는 호흡 감지 센서를 도입해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했답니다. 교도관의 업무 환경과 재소자들의 안전을 두루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네요. 다음 네 번째는 진료 미종결 전역자 약제비 지원. 군 병원은 진료부터 약 처방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죠. 하지만 진료 중 전역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 병원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없는데요. 현재 진료 미종결자에 대해 전역 이후 6개월까지 진료가 보장되는 것처럼 약 조제에 대한 부분도 국가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위탁 진료 중 위탁 조제 항목을 신설하였고 진료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였답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 공동 선발된 최우수 사례 2건입니다. 첫 번째, 국방부 인사기획 관리과의 전사 및 순직자 유가족 찾기. 육군에서는 2014년까지 병 변사자 중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고 전사, 순직자로 재분류한 분들의 유가족을 찾는 활동을 펼쳤는데요. 유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군이 보유한 인사 기록이 아주 오래되어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았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에서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전사, 순직,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편성했습니다. 전국 각지의 주소지를 찾아가 유가족을 수소문하며 지자체의 정보와 군 인사 정보를 비교하는
모든 숱한 노력을 쏟아부은 결과 2022년 8월 말까지 전사 순직자 150명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성과를 거두었답니다. 두 번째, 국군 의무사령부의 군 병원 간 의료 영상 공유 및 AI 판독. 그동안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다른 군 병원이나 사단 의무대에서 촬영했던 X선이나 초음파, CT, MRI 등 의료 영상을 조회할 수 없어 당사자가 꼭 의료 영상이 담긴 CD를 지참해야 했는데요. 그래서 의무사에서는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을 설치해 타 병원의 의료 영상이 조회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했고요. 여기에 더해 각 군 병원의 의료 영상 자료를 분석하고 육안으로 놓치기 쉬운 초기 병변까지 집어낼 수 있는 AI 판독 보조 시스템 체계도 구축했답니다. 국민권익위원회랑 협업을 한 사례인데 중앙경진대회 심사 기준에 보면 협업 과제가 가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서 해봤고,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접목했는데요. 이 AI 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 강공이라는 국정 과제랑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뽑았습니다.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는 적극경쟁 대회가 해가 거듭될수록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선 현장 담당자들의 적극행정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일선 현장까지 확산이 되고 일상적인 공직 문화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 이번에 선발된 6개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들 어떠셨나요? 정말 유익하고 꼭 필요한 정책들인 것 같은데요. 이 중에서 제일 인상 깊은 게 뭐예요? AI 판독이랑 정보 공유. 우리가 원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내가 언제 또 CD를 지참하고 빨리빨리 처리해서 빨리빨리 실행하는 게 나잖아요. 병원에 관련된 시스템이 항상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더욱 국민 가까이에서 귀 기울이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군!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신다면 매년 더 좋은 적극 행정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기 위해선 저희 뉴스바바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지켜봐 주신다면 더욱더 신선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러니 저 햄 일찍 하세요. 진료. 자꾸 진로가 나와요. 그 꿈에 대한 진로 이런 것처럼 그 진로. 거짓말하지 마요. 진심이에요. 껌이 아니에요. 네? 만약에 햄이 적극행정 낸다면 뭐 하고 싶어요? 비밀이에요. 유튜브에 댓글 달아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